여러분 반가워요. 자, 저번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죠? 나머지 정리는 1차식 줬을 때 그 값이 0되게 하는 걸 넣었을 때 나머지 나오는 거고요. 인수 정리는 그 중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 즉 나머지가 0 되는 것들을 풀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인수분해는 곱셈공식이 반대인데 당연히 곱셈공식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개하는 게 쉽지 전개하는 건 다시 곱으로 묶는 거는 약간 어렵거든요. 자, 인수분해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정의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날씨가 선생님 들어가기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옷을 꽁꽁 싸매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이 시국에 감기 걸리면 좀 힘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공부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따뜻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이 약간 몸이 추워서 코트 입고 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있죠. 이게 합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얘 우리 알기 쉽게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물론 x 플러스 3 자리 바뀌어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 곱의 꼴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얘는 지금 보면 합의 꼴이고요. 합의 꼴. 얘는 곱의 꼴이잖아요. 요렇게 되는 걸 뭐라 하느냐? 인수분해라고 하죠. 인수분해. 중3 때 미리 한번 나왔죠.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건 뭐냐? 전개죠. 예. 그래서 전개보다는 인수분해가 약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개 과정을 거꾸로 생각하면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랍니까?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은 이놈의 인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기본 공식이 전에 무조건 공통인수를 묻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공식 전에 무조건 묻는 게 첫 번째랬죠. 만약에 ma 더하기 mb가 나왔다. 그럼 공통인수로 보입니까? 그렇죠. m이죠. m. 그럼 m을 묶어서 곱하기 식으로 m 곱하기 a 더하기 b. 이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기본이죠. 그리고 뭐 있었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저거 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얘 어째 바뀝니까? 그렇죠.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바뀌죠. 맞습니다. 똑같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요. 그렇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합차. 중학교 때 했던 거 또 나오거든요. 저거 봅니다. 중학교 때 나오는 거 버리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학교 때 뭐 있었습니까? x제곱 더하기 여기 개수가 1입니다. 1. x의 제곱 앞에 a 더하기 b의 x 곱하기 ab. 얘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렇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제 개수 1이 아닌 게 있죠. 예를 들어서 5번 ac x제곱. 자, 좀 복잡해 보일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d 플러스 bc x 플러스 뭡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거 어차피 개수 1이 아닌 거니까 bd가 되겠죠. bd가. 얘 어떻게 풉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a, c 있죠. a, c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기억납니까? b, d AD 플러스 BC.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AX 플러스 B 그리고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거의 이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게 중3 내용이라 보면 됩니다. 그쵸? 6번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거죠. 6번부터 적어 6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문자 3개를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제곱이 됩니다. 이게 또 자주 나오거든요. 자, 7번 볼게요. 일단 다 적고 몇 가지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자, A 세제곱 더하기 외우고 있죠.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입니다. 8번. 8번 그렇게 마이너스 적어볼까요? 외우고 있는 거.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는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 자, 8번. 요렇게 됐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얘도 자주 나오죠. 반대로 마이너스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요. a 마이너스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것도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9번이 좀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고 틀립니다. 9번 뭐냐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자, 세제곱기 물어봅니다. 넘어갔을 때는 플러스지만 이렇게 반대로 넘으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 어찌 될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이거 쭉쭉 적어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입니다. 자, 얘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도 많이 줍니다. 2분의 1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요거 어찌 됩니까? 중괄호 열게요. a 마이너스 b 제곱, b 마이너스 c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 나옵니다.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건드려 볼까요?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얘를 보면요. 여기 2배 해볼까요? 2배. 2배 보면요.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죠. 그죠?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전개해보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a제곱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a제곱 2번, b제곱도 2번, b제곱 2번, c제곱 2번. 여기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죠. 그러니까 2를 곱해주면 1이 되니까 여기다 똑같이 2분의 1을 곱해주면요. 식은 변화가 없으면서 요 2분의 1은 여기 나가 있는 거 보이죠? 예, 가운데 안에가 이렇게 완전제 없이 세 가지 갈립니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a 4제곱 더하기 a 4제곱,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은 어찌 되냐면요. 얘를 인수분해 하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그리고요. 부호가 가운데 이렇게 바뀌죠.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됩니다. 얘도 한번 쳤고 넘어갈까요? 왜 되겠습니까? 왜 되겠습니까? 얘를 보면요. 보면 a제곱의 제곱. 맞죠? a제곱의 제곱이죠. 그리고 가운데 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2a제곱. 2를 했네. 2a제곱의 b제곱. 그죠? 그리고 b제곱의 제곱. 이래 적으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플러스이잖아요. 그럼 플러스면 a제곱, b제곱 빼줘야겠죠. 그럼 잘 보세요. 얘가 뭐냐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제일 되는 거 아니십니까? 합차. a제곱, b제곱 플러스. 자리 바꿨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우리 교과서 나오는 10번까지 인수분해입니다. 이거를 쫙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선생님 다 정리했죠, 그죠? 아주 기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수분해 할 때 유의할 점을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요. 가끔씩 학생들이 뭐 나중에 허수나 보소서 배우고 나서도 물어보는데요. 인수분해는 특별한 어떤 조건이 없으면요. 인수분해에 대한 식의 개수를 유리수의 범위로 한정되면 됩니다. 특별히 무리수까지 계산해라. 이거는 다음에 나올 수 있지만 거의 그런 말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x-1 곱하기 x제곱 빼기 9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x 빼기 1은 그대로 됐고 뒤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이게 끝까지 인수분 된 거죠. 근데 말이죠. x 빼기 1, x제곱 빼기 3인데 이걸 억지로 x 빼기 1, x 플러스 루트 3, x 빼기 루트 3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루트 x 빼기 루트 x 더하기 1까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유리수까지만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는 게 곱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곱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x 묶어서 이거 인수분해 됐네요. 이거 인수분해 아니라는 거죠. 인수분해는 이렇게 한 개씩고 딱 똑같이 나와야 돼.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리는 바뀌더라도. 더하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인수분해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 인수분해 나왔다. 첫 번째는 공통인수. 인수분해 공식 쓰기 전에 여기까지 쓰기 전에 공통인수를 보면 됩니다. 방금 말했듯이 MA 더하기 MB가 나왔는데 뭘 공식을 찾습니까? M이 공통이 있으니까 A 더하기 B가 되면 되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의 x 빼기 y 더하기 B의 x 빼기 y가 왔습니다. 공통인수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죠. x 빼기 y를 묶으면 A 더하기 B가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치안해서 했겠지만 물론 A 더하기 B와 x 빼기 y는 자리 바뀌어도 되고요. 이런 형태가 있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나올 때 기본적인 어떤 유형을 잡을 수 있는지를 선생님하고 좀 더 해볼게요. 항이 두 개다. 항이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항이 두 개. 항이 두 개짜리가 있고요. 항이 세 개짜리가 있을 거고요. 항이 네 개짜리가 있을 겁니다. 물론 5개 이상은 지금 안 합니다. 복잡한 식이거든요. 이렇게 유형을 한번 정해 볼게요. 자, 제곱 형태는요. 항이 두 개인데 제곱의 형태가 나왔다. 자, 유형을 넣습니다. 제곱 형태 나오면 거의 합차입니다. 합차. 항이 두 개인데 제곱 형태면 이거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항이 세제곱 형태다. 세제곱. 무슨 말입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런 거. 또는요. 플러스도 마찬가지 복부 동수 적어볼게요. 이러면 그냥 똑같습니다.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인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바뀌고 G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플러스 바뀌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복부 동수 뭐냐면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쭉 간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25x제곱 빼기 9y 제곱입니다. 항이 두 개죠. 근데 제곱 형태죠. 얘는 당연히 5x제곱 빼기 3y 제곱 형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5x 플러스 3y 곱하기 5x 빼기 3y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세제곱 형태 볼까요? x 세제곱 빼기 27입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x 빼기 3,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가 됩니다. 이해됐죠? 이런 형태. 자, 항이 3개죠? 항이 3개면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끊을게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맞죠? 이거 뭡니까?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a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물론 얘가 뭐 복부 동선이 되지만 따로 적을게요. 이거면 어떻게 됩니까? a-b 제곱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죠. 항이 3개 이런 거. 이런 거다. 그럼 배웠던 대로 어떻게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런 형태. 이해되죠? 그럼 당연히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게 나겠죠. ad 플러스 bc x 플러스 bd 이런 형태. 그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쌤이 a, c, b, d에서 이렇게 되니까 ax 플러스 b 뭐 cx 플러스 d 이렇게 풀면 된다는 형식이었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한 칠판 다 채우려고 쌤이 좁게 적었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 넘기는데 한 번은 봐라고요. 자, 이런 거 x제곱 빼기 4x 빼기 5입니다.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5,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죠? 만약 이거 나옵니다. 4a 제곱 더하기 4a 빼기 3입니다. 이거 어쩝니까? 2, 3, 1 플러스 6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맞춰줘야 됩니다. 중학교 거 내용 정도 되면 자리 바꾸도 되고요. 맞죠? 그러면 4개짜리면 어떻게 됩니까? 4개짜리면 이렇게 돼요. 끊을게요, 선생님이. 뭐 두 항씩 묶어서 두 항씩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공통 인수로 찾든가. 쌤이 유형을 정해보면요. 아니면요, 완전 제곱식 찾아가지고, 완전 제곱식. 그래서, 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 형태를 찾든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를 통해서 주면 잘 보입니다. 자, AB 더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네요. 항이 4개죠? 두 항식입니까? 어찌 됐습니까? 쌤이 볼 때 두 항식이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끊어볼게요. A를 묶으면 두 항씩 묶으면요. B 더하기 1. 의외로 이게 잘 안 돼요. 마이너스 1이 인수입니다. 공통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보이죠? B 플러스 1을 묶으면요. A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맞죠? 자, 그럼 완전 제곱식 어떻게 찾느냐? 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A 제곱, 쉬운 거 줄게요. 2AB 플러스 B 제곱. 근데
뒤에 C제곱입니다. 이거 두 개씩 아니잖아요. 세 개 한 개. 형태가 얘 네모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이니까 합차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죠? 오늘 필수 유형, 즉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쫙 다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토대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론이 잘 되더라도요, 수학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할 때 또 선생님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